어려운공추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다시 무료 카톡방을 개설을 했는데요. 음,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아무거나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을 보실 때 이 영상 바로 밑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겠고요.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해볼 만한 시장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VIP 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27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어제 일단 미국 시장은 이틀 연속 하락이 나왔습니다. 3일 연속이죠. 3일 연속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S&P 500이나 다우는 반등세가 이어졌습니다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하락이 나왔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준하는 정도의 하락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일단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잖아요. 대형 기술주들의. 그 부분과 함께 내일 FOMC 결과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무렵쯤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뒤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을 텐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안의 내용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75bp 인상, 여기까지는 일단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 만약 100bp 인상이면 이제 시장에 충격이 크게 나타날 것이고요. 50bp 인상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망감에, 인플레 못 잡아라는 실망감에. 거의 뭐 75bp 외에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상황,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후 파월 의장이 뭐라고 발언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어제 제가 차트상으로 보면 어제 날짜 기준으로 11,500에서 600포인트 정도까지는 내려와 있어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그 상황을 지금 일단 만들어 놨죠. 오늘 만들어 놨는데, 일단 이렇게 중간값 정도까지 딱 만들어 놓고 내일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 위로 다시 올라갈지 밑으로 내려갈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시장은 어제 일단 1%, 뭐 나스닥 같은 경우 2% 가까운 하락이 나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면, 뭐 실적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 실적 안 좋게 발표한 기업들도 있었지만 의외로 선방한 기업들, 예상치보다 컨센을 상회한 기업들도 나왔단 말이죠.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 가까운 하락이 나왔어 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연준이 75bp 인상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건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9월 이후부터는 조금씩 상황을 좀 완화시켜 줄 거야.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금 완화시켜 줄 거야. 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면서 앓는 소리 하는 거죠. 야, 우리 지금 이렇게까지 떨궜는데도 너 또 매파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 라고 연준을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 요 상승세에서 지금 여기까지 딱 내려왔다라는 게 뭐를 의미하냐면 방향성을 결정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저점에서 직전 고점까지 딱 놓고 보면 지금 절반 수준에 지금 와 있잖아요. 여기까지 딱 만들어 놓고 파월 의장이 만약에 당신이 조금 매파적으로 얘기를 해서 9월 달도 0.75 이후 인플레 안 잡히면 더 할 수도 있어. 막 이런 식의 얘기. QT 9월부터 2배로 인상하는 거 그대로 가. 이렇게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뭐 경기 침체가 좀 경기 둔화가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인플레를 두드러 잡아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계속 강력하게 나갈 거야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 밑으로 한번 더 내려 찍을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상태고요. 반대로 오늘 IMF에서
또 이제 간밤에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미국, 한국 모두 다 지금 많이 또 내려놨잖아요. 지난 4월 달에도 큰 폭으로 내렸는데 이번 달 지금 요번에도 또 큰 폭으로 내렸단 말이죠. 그리고 고용 조금씩 균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견조해요. 그러니까 연준이 아직 견조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조금씩 조짐은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기대 인플레는 조금씩 꺾여가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 그에 반해서 지금 현재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상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지금 2008 리먼 사태 때 수준만큼 지금 좋지 않은 이런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기 둔화가 진행이 된다라면,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기 둔화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몇 달 정도 더 지나면 하락 속도가 굉장히 또 가팔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어떤 물건을 하나 딱 떨어뜨리게 되면,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속도가 천천히 내려가지만 그 이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준이 어떻게 이 상쇄를 시켜줄 수 있는 얘기들을 할 것인지,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그동안 사실 미리 조금 더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기면서 눈치 보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전날까지 계속 밀면서 연준을 압박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자리니까,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나와야 되는 자리니까 그래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 주택 지표들 지금 되게 안 좋은데 판매 가격이 안 떨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중간 판매 가격도 이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라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 보이기 시작했고요. 대신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계속해서 지금 감소하고 있는, 별로 좋은 상황은 아직 아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택 경기가 살아야 제조업도 또 이 건설 경기 살면서 제조업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상태에서 놓고 보면 주택 경기는 전반적으로 다 안 좋다. 가격만 지금 높은 상태에서 안 떨어지고 있다. 최악의 조건인데 여기서 가격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려고 폼을 잡는다. 이런 정도 지금 잡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러시아 쪽에서 천연가스 공급 일단 절반으로 줄인, 지금 20%만 독일로 공급하고 있는 20%만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 발표가 된 상태인데, 우리 시장에는 어제 일부 선반영이 좀 되던 부분이 있었고요. 했었는데, 이로 인해서 유로존의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또 부각이 되는 부분. 이로 인해서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 이렇게 지금 이어졌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와 관련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예상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텨낸 모습이 있었죠. 좋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알파벳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강달러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이외 해외 지역에서의 수익이 상대적으로 환차손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봤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놓고 봤었을 때 시장에서 눈높이를 한껏 낮춰놓은 거에 비하면 선방을 했던 것 같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알파벳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간 외에서 5% 가까이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줬고요. 비자의 경우 이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필수 소비재 부분은 늘어났어요. 다만 비필수, 그러니까 사치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필수 소비재들은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줄어드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면 부유층들, 그러니까 빈부차가 지금 커져 있는 상태에서 부유층들의 소비는 여전하다. 다만 밴드웨건 효과를 따라가든 모방 소비를 따라가던 중산층들이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방법 없잖아요.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들의 소비는 견조하다. 이런 부분에서 비자의 이 실적 같은 경우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예상보다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다. 이렇게 일단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내일 4월
파월 의장의 발언 매우 중요할 것이고요. 그 뒤 이제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 이어지면서 애플 그리고 PC 요거까지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이 메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의 달래기를 9월 이후부터는 달래기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나온다면 이후에 나오게 될 PC라든지 애플 테슬라 실적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다만 반면 만약 파월 의장이 끝까지 매파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충격이 한번 나오게 될 것이고 테슬라나 애플이 좋은 실적이 나와야 그나마 이 하락폭을 좀 둔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될 것이고 만약 그들도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온다면 또 한 번 충격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번 FOMC 이후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나타나는 시장의 이 상황들은 8월 잭슨홀에서 아마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제시하기 전까지는 그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좀 더 높겠다.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시장 얘기를 해보죠. 현재 외국인들 선현물 모두 매도 중이고요. 코스닥은 잠시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지금 뭐 의미 없는 수준이니까 큰 의미 없다고 보여지고 코스피 매도 아직까지 뭐 매도량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선물 지수가 선물 이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거의 횡보이지만 분위기 별로 좋지 않은 정도의 상황에서의 횡보 이런 상태가 나타나고 있고 현재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반등세가 제법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바이오 섹터의 강세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내일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눈치 보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 역시도 상단 하단은 일정 정도 제한된 범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변동성 줄이면서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몇 개 좀 보면요. 오전 장 시작 직전에 나왔던 정부의 이 학원 등에서의 온라인 수업 권고 그 안에 따라서 온라인 교육 섹터들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재택근무 지금 이 부분은 또 확진자 증가 관련된 부분이죠. 지금 뭐 10만 명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그로 인해서 재택근무 관련 섹터들도 움직임이 좀 괜찮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통합 섹터들 같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뭐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들 조금 움직임이 괜찮고요. 반면에 2차 전지 지금 유럽 쪽에서 최근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그러니까 이 축소로 인해 가지고 친환경 쪽으로서의 속도가 조금 더뎌질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전기차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중단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2차 전지 섹터들 지금 조금 눌림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조선 섹터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리오프닝 섹터들 좋지 않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셀트리온 정도 눈에 띄는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LG화학, 기아, 네이버, 삼성전자, 크래프톤 이런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큰 의미는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엔솔 이 보호예수 물량이 1000만 주 가까이 되잖아요. 빠지는 물량이 일단 해제되는 물량이. 근데 뭐 대부분은 일단은 뭐 나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우리가 겪었던 작년부터 겪었던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별 영향을 지금 주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국 BNC, LX 세미콘, 오르비텍, 루닛, 셀트리온 제약, 네이처셀, 박셀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위메이드 실적이 좋지 못했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정도가 매도에 조금 어느 정도 눈에 띄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역시 오늘도 2410포인트 우린 지금 견조한 겁니다. 견조한 거고요. 조금 불안할 정도로 견조한 겁니다. 우리가
미국 시장보다 하락폭이 컸고 반등폭이 작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서의 합당성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410포인트가 갖는 지금 의미를 더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수위에 따라서 만약 방향 위로 잡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후 우리 시장의 바닥은 2410포인트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여기서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서 방향 아래로 잡게 된다라고 한다면 2410포인트는 고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예, 지금 굉장히 이 정도까지 원래 중요한 의미를 갖는 라인은 아니었는데 시장이 2410포인트를 기준으로 놓고 상당히 중요도를 높여놓은 상태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뭐 일단은 크게 그 눈치 보기 장세로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 개별주 장세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마치겠습니다.